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당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 비공개 당정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의대 정원의 입장차를 확인하다. 총리와 대표의 신경전이 벌어지다. 당정 협의체. 의견 충돌을 빚은 거죠.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다 이런 좋은데 2025년도 입학 정원을 협상의제로 올려두는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이름 총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시각차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한동훈 대표는 의록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당정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총리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한덕수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의제로 열어두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의정협의체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의정협의체를 그렇게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정 의대 정원 입장차, 총리 대표 신경전, 2025년 정원을 당정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문제로 두 사람 이견 충돌, 당정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있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가능성이 없다가 68%입니다. 유사한 설문조사의 대략 70% 전후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양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도 대략 70% 전후가 어둡게 보는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당정 합의를 할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얼굴,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2025학년도 정원을 기정사실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지인 겁니다. 정부의 입장. 그래서 이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의사들이 전망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잘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는 그런 전망이 이게 결국은 그 문제에 손을 댈 수 없으면 그냥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김홍식 30년 개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장상윤 사회수석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내용을 갖고 아주 냉철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김홍식 30년 차 내과 개원이께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백지화가 의료 파탄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회도로가 없고 사자성어로 따지게 되면 유일무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많이 늦었지만 수용을 하면은 실마리를 그래도 좀 찾을 수가 있고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파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고. 그렇게 이런 냉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습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정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할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맞죠? 정부에 있는 겁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로 삶을 영위하는 민간인으로 진료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들 가운데 전공의들은 전공의 과정을 완료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료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강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료 현장을 떠난 겁니다. 전공의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린 겁니다. 의사를 되돌리고 못 돌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제거하는 것이 좌우되지 의사의 양심이나 희생정신에 호소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공의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가 이름 내놓은 정책을 거두들이냐 문제에 달려있는 거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진찰료 3,500원도 올려주고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방송 중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get to the point.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안과 현상에 대해서 핵심을 여러분들 그냥 볼 수 있는 get to the point. 핵심을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공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요구안을 수용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이고 전부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미 지금 다 끝났지 않습니까. 고용계약이라는 것이.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2025년도 정원 백지화가 현 정권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은 60대 중반의 여러분들 의사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냥 찌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무슨 훈장이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글도 여러분들 굉장히 진중해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이든 글이든 한 번 더 숙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김홍식 원장이 쓰신 글이 당신들 살아남으려면은 한 번 더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죠. 나도 나이 들어가면서 당신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당신들의 측은지심에서 당신들에게 한 번 더 진중하게 권고하는 건데 당신들 살아남으려면은 2025년 정원 백지화가 현 정권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 파탄을 목전에 두고 분명 참모 누구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만한데 그런 사람이 윤 대통령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려가 된다. 그런 소리를 대통령이 극대노로 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의료 파국을 면할 수가 없다야. 의료 파국을 가게 되면 당신들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글이거든요. 그럼 이 의사글 경험이 풍부한 의사글에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 양반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구나. 그리고 사태가 여러분 악화가 돼 가지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화살이 아무리 여러분들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더라도 정책을 강행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권의 명운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장상윤의 발언을 바꾸어 말하면은 대통령실은 의료 파탄 따위를 정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오기다. 아직 우린 힘이 있다는 자만심이 보인다. 대통령실이 의료 파탄 따위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정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오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김홍식 원장은 의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적시에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지만 관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읽고 또 읽고 새겨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의사들이 걱정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당신들 진짜 어려워진다. 지금 자신만만하지만 그 자신만만이 얼마나 오만인 것을 검시에 깨우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 파탄 따위로 2025년도 정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오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보시면은 의료 파탄이 본격화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그동안 누려온 권력의 향연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가혹한 비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의료 파탄은 의사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의료 파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응급질환 및 중질환에 걸려 의료 파탄의 두려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지에서 맞이하는 위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내년이면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의사들은 침묵할 것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빨리 이런 위험을 회피하려 노력할 것인지. 집단 사고에 이제 매몰이 돼 있고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일체 이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사람들 다 관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눈치 보는 데는 뭐 눈치 백단들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모혈을 파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참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참 겁난 거거든요. 겁난 건데 사람이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오기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스테판 쯔바이크라는 게 아주 여러분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작가죠. 저술가. 스테판 쯔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진 권리에 나오는 개인과 권력과의 싸움이 현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쯔바이크도 나라를 떠나는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테판 쯔바이크 굉장히 걸출한 그런 저술가였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국가 권력 다투게 되면 참 힘들죠. 개인이. 개인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고단한 거죠. Life is short and art is long.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고 이 아트를 여러분들 예술이라고 아니고 의술이라고 표현했네요. 의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rt is long 구절을 예술을 길다로 해석하지만 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핵심적인 뜻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의술을 배워 익히고 행하려 하지만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미래가 없는 곳에 결박돼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수용하고 존중할 생각조차 없으면서 대중의 노예로 써먹고 버릴 소모품 취급한 나라를 떠나지 못한다면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아트를 의술로 해석하네요. 자, 전공의들이 대화가 가능했으면 아마도 파업을 했을 겁니다.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파업과 사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사직한 사람들한테 대화 요구하는 것은 상황을 원하는 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한 사람들이 대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미 사직한 사람은 심적으로도 여러분 이별을 고했고 물리적으로 다 이별을 고한 거죠. 계약관계는 종식됐고 법적인 종결, 심리적 종결, 물리적 종결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계약서로서 끝난 겁니다. 법적인 이별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심적으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리고 필수의료과에 대해서 심적인 이별이 완결된 상태인 겁니다. 법적인 이별, 심리적인 이별 그리고 근무처를 떠난 겁니다. 물리적 신체적 이별이 이루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더더욱 힘든 겁니다. 사직하게 만든 것도 여러분들 다 정부가 마지막에 사직 수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끝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